네, 오늘 화요일장이고요. 코스피는 잘 나가는데 코스닥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들 전반적으로 한번 전략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는 종목만 잘 가고 있어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반도체가 잘 나가다가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 좀 시선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에 맞춰진 포커스나 수급은 당분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가? 좀 고민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다 파란불 지금 켜고 있거든요. 이 횡보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좀 시장 속에서 쏠림 현상이 좀 짙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이 쏠림 현상이 또 심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라든지 관심이 그동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좀 완화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좀 다소간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장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반도체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따른 좀 주도력을 또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오랫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좀 봐야 될 종목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분할적으로 진입에 대한 기회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메모리 이제 부족 현상이 또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단기간에 공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이 수급은 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공급이 좀 뒤따라지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에도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장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회를 삼아서 조금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12월에 초중반에 막 쉬어갈 때도 다 반도체 계속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다들 지루하니까 좀 못 견디셨거든요. 그래도 견디다 보면 계속 또 이렇게 볕들 날이 오겠죠. 소부장도 궁금한데 오늘 소부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기대 수익률을 소부장이 넘겨줄 수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요? 저는 일단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하고 싶다면은 여전히 소부장 관련주도 충분히 관심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소부장 관련주들의 좀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반도체 투톱보다도 좀 더 가볍게 움직여지고 뭔가 시세를 내든 좀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반도체에 따른 좀 업황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의 경우 충분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이에 따른 어떤 수주에 따른 기대감 또 실적이 또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썩들썩 할 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일단 변동성이 이 반도체 투톱보다는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을 보여지고 있고 또 움직임이 또 가파른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부장이 더 탄력도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부터 종목별로 좀 확장해 볼게요. 오늘 목표가 상향 이야기도 나왔어요. 증권가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너무 좋대요.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 리포트 하나에 또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 나왔거든요. 오늘의 상승이 의미가 있나? 계속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 과대가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강한 메리트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장의 경우 이제 반도체 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 또 여기에 더해서 리포트에 따른 영향들 이런 단기적인 좀 이슈들이 맞물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장은 좀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워낙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기보다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고 좀 따라가신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반등을 좀 더 실현을 할 수 있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는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꼼꼼히 면밀하게 챙겨보시면서 오히려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부터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추세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좀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하신 거고, 지난주에 본부장님께서 반도체는 좀 수급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좀 신호가 덜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급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만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이 된다는 느낌보다도 여전히 순환매 흐름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좀 더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장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지만은 또 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또 이렇게 수급이 움직여지게 된다면은 오늘장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수급이 이동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수급에 따른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반도체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수급이 지금 뭐 자동차, 로봇, 우주항공 갈 데가 참 많은데요. 반도체가 확실하게 정말 주도권을 잡으려면 조금 더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강력한 매수세가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하나 멀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멀티리얼즈의 경우가 현재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디램 업황이 호조세를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가동률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도 워낙에 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캐파도 좀 투자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주요 장비 사양 쪽으로 이제 부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멀티리얼즈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뒤에 좀 조정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평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서 추세 매매 추세적인 흐름 확인해 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 머티리얼즈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소재 안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이제 그 공급을 확장을 하려면 이 소재가 많이 쓰이니까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섹터 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80조 원을 넘어서 1조 원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81조 1,800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CES를 통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딱 확인을 하더니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인데 이 평가가 이제 시작된 거라면 여기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보세요? 정말 어디까지 봐야 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지금 현대차 쪽으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뭔가 신차 판매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좀 판매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 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속에서는 좀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현대차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되는 이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쪽에 대해서 이 관심과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에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셔널과의 로봇택시에 대한 로봇택시를 선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상용했다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에 이어서 이제 로봇택시까지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차의 경우가 제가 딱히 얼마까지 갈까라고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차의 경우는 분위기라든지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단기적으로는 이 5일선 그리고 이제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이면 일단 단기적인 지지선을 확인하라는 건데 이 흐름이 단기로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작년에 이제 되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로봇이었거든요. 그게 올해는 혹시 자동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현대차 쪽에 대해서 이 워낙에 좀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성과를 좀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경우 앞으로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이 얼마만큼 또 성장세를 마련하고 얼마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특히나 좀 주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타 로봇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차 그룹과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로봇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집중이 되면 될수록 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이 당분간은 좀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강하거든요.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글로비스까지 다 좋은데 혹시 탑픽 있으세요? 그중에?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 오토에버, 현대 무베스 이제 그동안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특히나 로봇 관련주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수급이 이동이 되는지 바로 글로비스 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지분가치 쪽이 워낙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종목이 뭐 실적이 좋고 좀 더 성과를 내주고 있고 이런 쪽보다도 관심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느냐, 관심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대 오토웨어, 현대 무벡스에 이어서 이제는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대 글로비스 쪽이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대 글로비스 지분 가치의 그 가치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도 관련이 되어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글로비스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올해 들어서만 또 50% 넘게 급등 중인데 추가적인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횡보를 오래 했어요. 한 달 넘게 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 뜬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양봉이 조금 더 강력한 시세를 이끌어 줄 만한 양봉인가요?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분할자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장 보시면은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좀 당장 진입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의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 쪽에 대해서 많은 또 이제 이 어떤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우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지만은 이 오늘장에 당장 접근하기에는 다소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경우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가 탑픽이고, 하지만 오늘 잘 나가는 모비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조언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동차의 2026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로봇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제 피지컬 AI로 뜨다 보니까 다시 로봇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익홀딩스가 작년에 1800%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급등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들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성장주에 포함이 되고 있는 쪽이 바로 로봇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로봇주들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뭔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성장했다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내 주었거든요. 근데 이 현대차가 일단 이제 로봇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역시나 이런 좀 훈풍을 안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이제 시대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로봇의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 로봇주들이라면은 현재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서히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셨는데요. 종목이 워낙 많고요. 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서 옥석 가르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쪽 보세요? 저는 이 로봇주 안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수급이 또 유입이 되는 종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 저는 유진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제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 띄어지고 있고 좀 로봇주들이 이제 좀 성향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사실 로봇주들이 좀 변동성에는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이 현재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이제 막 바닥에서 반등세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현재는 유진 로봇이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는 조언 해주셨고요. 로봇주는 지금 다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수급이 확실하게 이동하는 쪽 그리고 조금 더 이슈가 살아있는 쪽으로 저희가 종목별로 계속해서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볼 텐데요. 바이오가 참 지금 사실 안타깝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을 했는데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바이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단기적인 이벤트라고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행사 이후에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성과에 따른 기대감이 모아지게 된다면 제약바주의 경우는 지금 당장 관심에서 놓을 것이 아니라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사 이후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 방향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가에도 서서히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따른 실망감보다도 이 행사 이후에 어떻게 또 성과를 보여줬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만들어질 것인지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 지금 조정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크게 뭐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부담이 되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올해에도 충분히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별적인 기술 경쟁을 가진 종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대응하시면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개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중기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꼭 이 컨퍼런스 기간 안에만 오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도 괜찮으니 좀 부담이 없는 종목에 한해서는 계속 집중해 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사실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CDMO의 조명이 또 다시 되고 있거든요. 삼바라든지 셀트리온도 최근에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었고 이들 종목군에 대한 접근은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이제 시장 보면은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하에서 삼성바이오주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었고 또 시장에서도 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삼성바이오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의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 개별적인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분위기도 잘 타야 된다라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고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종목 쪽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대응한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올해도 역시나 실적이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추세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세 매매하자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세 아직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은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한미약품도 급락하고 있고 다른 비만 치료제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지금 포트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까요?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해에도 정말 트렌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뭔가 이제 기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경쟁력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경구용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모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워낙에 또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어떤 좀 제품에 대한 편리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물론 오늘장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올해도 역시나 이런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보다는 충분한 옷속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2026년도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현재까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